네, 오늘의 팁 O2O라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렇게 부르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들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허상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점들도 생기는데 오늘 인사이트 IT 시간에 O2O와 관련된 진실을 살펴봅니다. 김덕진 부서장 그리고 유재석 콘텐츠 디렉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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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2O라는 서비스가 사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O2O라는 키워드는 되게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온 개념이 아닙니다. O2O는 중국에서 온 개념인데요. 중국이요. 알리바바 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예. 이제 2012년, 13년도에 이제 알리페이를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확산시키면서 예. 앞으로의 시장은 O2O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윈 회장이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야는 다양하죠. 뭐 배달, 차량, 운전, 부동산, 뭐 신분 등등등한데 대부분 보면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과 사람 또는 예. 서비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의 서비스에 가까워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지금 이게 O2O가 아닌 게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그죠?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내 오토 시장의 성장 규모를 약 300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300조 원. 네네. 그만큼 오토라는 범위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가. 이래서 뭐 오프라인 공간들을 만들었고 예. 또 역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에서는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지만 뭐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라는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작년에 이제 이 오토를 키워드로 등장한 스타트업들이 거의 다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오토여야 된다. 어허.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던 키워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치킨집이랑 뭐가 틀리나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겨냥하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치킨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오토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SNS나 이제 데이터를 예. 통해서 한번 제가 이러한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토라는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점이 2014년 6월부터입니다. 2014년 네. 6월 바로 카카오 그리고 다음에 인사병이 있었죠. 5월 27일. 네.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천명을 한 게 이제 우리가 오토를 하겠다. 모든 것을 연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토 비즈니스를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토가 뭐지?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014년 6월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재밌게 나온 키워드가 바로 소셜 커머스예요. 그 업체들도 실제적인 순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O2O가 소셜 커머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것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장밋빛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 2016년 4월에 관련 심리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제 키워드들이 나와요. 뭐 고민, 그리고 신기루. 그래서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오토 관련 스타트업들의 2015년 실적이 나온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 영업에서 이익을 본 데는 없고요. 그 손해를 보는 금액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렇게 이거 버틸 수 있는 거냐? 이거 결국 몇 명만 살아남는 적자생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제 예측이나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들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좀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네. 이제 실리콘밸리 사례를 들면서 적자가 뭐 1,000억이 나건 뭐 2,000억이 나건 지금은 시장을 넓혀야 할 때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들 주로 투자 기관 쪽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비스를 닫은 곳들이 이제 하나둘 등장하기 어허.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택시 네. 예약 앱인 리모트 택시라는 있었죠. 서비스가 네.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가 근데 2015년 3월에 등장을 하면서 예. 이제 리모트 택시는 좀 더 고급화로 가고 뭐 고객들을 더 공략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식의 방향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출시 1년 만에 경영난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게 됐죠. 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홈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청소 도우미 서비스를 해왔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먹는 거 관련돼서도 좀 있잖아요. 이제 뭐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후려치기 문제와 이제 상대편을 이제 헐뜯는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가격 경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약 30% 정도 해당하는 이제 모바일 결제 중개 서비스, 즉시 결제라고 얘기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적자를 감수하고도 0%로 내세웠던 건데요. 요기요는 아예 모든 수수료를 없앤 월 고정비 상품을 만들어 버리게 예. 됩니다.
서로 가격 깎기 경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첫 번째 사례고요. 예. 두 번째는 부동산 오토 관련 서비스인 직방과 다방의 이제 법정 소송 문제인데요. 2015년 상반기에는 이제 이 직방과 다방이 서로 리뷰 평점을 높이기 위해 이제 이벤트를 열면서 구글 플레이 운영 규정을 어겨가지고 둘 다 앱스토어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요. 어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직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의 상표권을 작년 그러니까 3월에 등록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라고 하는 기업 스타트업은 35류, 36류라고 해서 광고 기업 그리고 금융업, 보험업 쪽에만 상표권을 등록했던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방 니네 이제 구류에 어긋나니까 이제 쓰지 말아라 해가지고 지금 법정 어. 소송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죠. 또 규제와 관련된 사례도 있어요? 올해 초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건이 터졌는데요. 네. 그 중고차 매매 오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헤이딜러가 갑자기 이제 1월 5일 서비스를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예. 작년 12월 말에 이제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 중고 거래는 할 수 없다. 식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서 헤이딜러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행히 그 논란이 이제 관리법이 이제 다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시 후속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콜버스라고 하는 서비스. 심야버스 말씀하시는 심야버스 우버라고도 얘기하는 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업에 등록되지 않은 이제 운송업 쪽에 등록되지 않은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야간에 전세차를 빌려가지고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네. 이를 보고 이제 택시 업체들이 불법 가능성을 의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구제개혁 차원에서 이제 심야 콜버스 허용을 발표를 했어요. 예. 했는데 내면을 보니까 기존에 택시 버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여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했고요. 신규 사업자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계속 만들어놔서 콜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 한국의 오토 시장은 이른바 이제 그 공용들에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월 평균 한 4회 정도 오토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것보다 핵심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2015년 11월, 12월 이후로 계속 하향세라는 겁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시장을 통합하다 보니까 투자 수익이 줄고 있고요. 시장을 키우거나 비용이 당장 필요한 이 스타트업들이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을 접거나 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토 서비스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노다지가 아니다. 그렇죠. 보통 업계에서 이제 오토 쪽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뭐뭐의 우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놓고서는 서비스가 다 중개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우버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네. 우버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투자 금액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2009년에 투자를 받고 2년 만에 500억대 투자를 받아요. 예. 2년 사이. 두 번째 특징은 그 받은 투자 금액을 바탕으로 해외에 바로 진출해 버립니다. 어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10년에 이제 베타를 만들면서 이 시기에 싱크탱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앱 시작부터 자동차 운전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이터로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되고 시장을 글로벌로 확산시킬 수 있으면 초기에 그만큼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여건을 확보해야만 우버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겉만 따라해놓고 우리는 우버다. 우버처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냥 숫자로 볼 수 있어요. 2014년 기준으로 보면 58.4억 달러가 이제 전체 온디맨드 투자 규모인데, 그러니까 우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억 달러이고 우버 자체만 41.2억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예. 가장 큰 투자 기업인 미국에서도 오토 온디맨드 중에서 거의 3분의 80% 이상을 가져가야지만 모모의 우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건 간에 뭐뭐계의 우버 이런 표현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토 서비스를 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한 거래가 거의 더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은 너무나도 시장 기회가 많은 곳이지만 기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앱과 결제 말고는 뭔가 기술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에 더불어서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오토 스타트업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견제까지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다. 역으로 말하면 신규 사업자는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은 매력이 있지만 국내는 이미 카카오 같은 데랑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합쳐서 데이터를 합치는데 나는 한 가지 분야의 오토만 하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던 사업자들이 오토가 있으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제재를 가하게 해달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버와 같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있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국내에서 오토를 새롭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나 해외로 눈을 돌려서 더 넓은 시장의 시장 규모 자체가 큰 곳에 도전을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뭔가 좀 새로운 이제 이른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였는데 어느덧 1년여 만에 레드오션 분야가 된 것 같고요. 미친 기술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토와 관련된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